미지수가 이제 여러 개짜리를 우리가 이 x하고 y를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지? 이게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x하고 y를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은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식이 두 개가 필요해서 우리가 함수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냐? 실제로는 1차 함수죠? 네. 이게 이런 1차 함수잖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y는 x 빼기 9.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값이 이거고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값이 이거니까 결국엔 이것과 이것을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거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값.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값.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xy 값. 그래서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교점의 x좌표하고 교점의 y좌표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는 뭐 대입법도 있고 가감법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면 결국에는 3x는 12가 돼서 x는 4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x가 4니까 넘기면 5가 돼서 y는 빼기 5. 여기가 4고 여기가 빼기 5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림은 역같이 그렸지만요. 그림은 역같이 그렸지만 내가 뭐 미술 선생은 아니니까 말이지. 미안하다. 그늘 예상 못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점의 x좌표하고 교점의 y좌표가 결국엔 연립방정식의 x값, y값의 해가 된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 뭐 다 아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락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xy 값들,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xy 값들, 그래서 얘를 연립한 이 x하고 이 y 값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연립한 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직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만나는 점이 몇 개뿐이 없냐? 한 개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 해는 항상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죠. 한 쌍의 해를 갖는 거고. 얘도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얘를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뭐 1, 여기 2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3 맞나요? 참나 1 4분의 3 요쯤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평행하잖아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를 만족하는 모든 값과 얘를 만족하는 모든 값이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풀어보면 얘에다가 몇 배를 해주냐? 2배 해주지. 그럼 2x 플러스 4y는 4가 돼서 결국엔 이 앞에 두 개는 같고 이 뒤에 두 개가 이게 다르면 결국엔 이게 평행선이 돼서 결국엔 해가 없다. 기억나죠? 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 같고 이렇게 다르면 해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평행선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또 풀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맞죠? 얘도 풀면 똑같이 얘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그려지고 또 하나도 또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서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대답했어. 답을 할 때. 뭐라고 했냐 답을.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더 똑같은 답이야. 해가 무수히 많다가 답인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값이다. 이렇게 돼야 돼.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값.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맞지만 2점 되고 2점 되고 2점 되고 2점 되고 2점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맞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이렇게 무수히 많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값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학교 때는 뭐 해가 무수히 많다. 뭐
그래서 얘하고 얘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면 여기다 2배를 해주면 2x 플러스 4y는 4. 그래서 얘하고 얘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연립방식의 의미적인 걸 한번 그냥 본 거야. 그냥 저건 본 거예요. 그냥 중학교 거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좀 특수한 형태의 연립방정식, 이런 연립방정식을 할 때 그냥 무식하게 연립한다는 건 좀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은 3개가 필요해. 풀려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미지수가 2개면 무조건 식이 2개. 미지수가 3개면 무조건 3개. 4개면 4개. 10개면 10개. 이렇게 필요해.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3개니까 당연히 식은 3개야.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3개짜리 연립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풀 수 있잖아.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해. 그래서 미지수 하나를 내가 없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풀이로 가면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y가 있지. 여기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되니? x 빼기 z는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하고 다시 연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립해서 지워지죠. 2x는 2가 돼서 결국엔 x는 몇이 돼? 1이 되잖아. 그럼 x에다 1 넣으면 z는 몇이 돼? 4가 되고 여기다 x에다 다시 2를 넣으면 y는 3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오케이? 일반적인 풀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지우고 다시 걔하고 또 나머지를 또 연립해서 또 구하고 근데 이제 얘를 잘 보면 이게 이제 순환관계죠. x, y, y, z, zx 이렇게 똑같아. 꼭 이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2x, 3y 그리고 여기 3y 뭐 4z, 2x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면 이거 전체를 그냥 더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풀이를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런 연립이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문제 풀 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3개를 다 더하는 거지. 3개를 다 더하. 왜냐면 순환관계니까 다 2개씩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3개를 다 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지 말고요. 이렇게 풀었다는 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렇게 풀어야지 어떡할 거야. 근데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냐.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몇이냐면 12에다가 16인가요?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이렇게 돼서 결국엔 여기서 x 더하기 y가 4죠. 얘가 4니까 z는 4가 나오고요. y 더하기 z가 7이니까 얘가 7이니까 여기다 7 넣어서 넘기면 x는 1 나오고 z 플러스 x 얘하고 얘가 5니까 넘기면 y는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이런 풀이를 알아둬야 됩니다. 이 경우도 이건 곱하기로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자체를 연립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뭐 빼서 연립하고 이렇게는 쉽지 않단 말이야. 아까 대입법을 얘기해가지고 y는 뭐 x분의 3 해가지고 여기다가 x분의 3 넣고 또 여기 막 그렇게 풀기 좀 힘들지. 근데 이것도 순환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3개를 한꺼번에 곱하면 x도 2개, y도 2개, z도 2개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 다 곱했죠? 이꼴 2, 3은 6이니까 3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x, y, z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 x, y, z가 그러면 여기서 x, y가 몇이야? 3이니까 얘가 3이니까 z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yz가 2니까 여기 2죠? 얘가 2니까 x는 풀마 3이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zx가 6이니까 얘하고 얘가 6이니까 y는 풀마 1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쌍으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답을 쓰면 틀렸어요. 이렇게 답을 쓰면.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이게 얘가 2고 얘가 빼기 3이고 얘가 플러스 1이면 안 되잖아. 이게 순서 쌍을 적어줘야 돼. 순서 쌍을.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네. 순서 쌍을. 그러니까 x
yz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꺼번에 풀었지만 원칙적으로는 답을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원칙적으로는 얘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xyz가 이렇게 xyz가 6일 때를 먼저 푸는 겁니다. 이렇게 6일 때 xyz가 6일 때는 xyz가 6일 때는 여기다 3을 넣으면 z가 2지.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뭐냐면 x가 3, y가 1, z가 2 이렇게 되겠죠. 이해갔어요 이거? 이렇게 6일 때 xyz가 6일 때는 얘를 이제 여기다가 여기 xy에다가 3을 넣으면 z는 2가 나오고요. yz에다가 2 넣으면 x는 3이 나오고 zx에다가 6을 넣으면 y는 1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xyz가 빼기 6일 때 이렇게 빼기 6일 때는 xy가 몇일 때? xy가 3일 때는 z가 몇이 나와? 빼기 2가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yz가 2일 때는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쌍으로 다지고 이렇게 쌍으로 다지고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개념부터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렇게 공책 보면서 이런 유형이 있구나. 유형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보통 라이트 센이나 뭐 센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문제집에는 이 3개짜리가 별로 없어. 이렇게 지금 빼놨어. 그런데 3개짜리 연립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3개짜리 연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3개짜리 연립은 한 방에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2번 푸는 건데 내가 얘하고 얘를 풀 거야. 그러면 미지수를 x도 없앨 수 있고 y도 없앨 수 있고 z도 없앨 수 있잖아. 그럼 니네가 이 3개짜리 연립을 일반적인 문제로는 잘 안 나와. 근데 어쩌다가 풀다 보면 이제 막 식계산하다 보면 3개짜리 나와. 그러면 이거 3개짜리 어떻게 풀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니네가 미지수를 하나 없애봐. 뭘 없앨 거야? x를 없앨 거야? y를 없앨 거야? z를 없앨 거야? 자기 선택을 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근데 여기는 x는 없애려면 불편하지. 여기도 3배 해주고 여기도 2배 해줘야 되고 y 없애려면 여기 3배 해주고 여기 2배 해주고 z는 여기다가만 3배 해주면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z를 내가 없앨 거예요. 여기서 z를 없앨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3배 해주면 되죠? 여기다 쓸게요. 2x 플러스 2y 빼기 3z는 1. 여기다 3배를 해주면 9x 빼기 9y 플러스 3z 이꼴 3, 8이 24.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11x 빼기 7y 이꼴 25.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죠? 네. 이렇게 당연히 미지수 하나 없을 수 있고 식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얘에서 무조건 뭐를 없애야 돼? 왜냐면 봐봐. 내가 여기서 z를 수고했어. z를 수고해서 x하고 y에 관련된 식을 만들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x가 없애기 편하더라도 얘하고 얘를 해도 돼요. 얘하고 얘 해도 얘하고 얘 해도 되고 얘하고 얘 해도 되고 아무튼 하여튼 두 개만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멘트는 했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지금 두 개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할게.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 x를 없앴다고 쳐봐. 그럼 뭐가 남니? y하고 z가 남지. 네. 그럼 얘하고 연관성이 없으니까 문제 못 풀지 당연히. 얘가 없애기 쉽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는 요거 두 개 할 때는 얘가 없애기 쉽지 당연히. 빼면 그냥 3이 없어지니까. 알겠어요? 그래도 y하고 z가 남으면 얘랑 연립이 안 되잖아. 얘랑. 그리고 내가 여기서 y를 없애면 x하고 z가 남으니까 얘랑 연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여기서 z를 없앴다면 얘하고 얘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z를 없애서 x, y를 남겨서 다시 한번 연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계산은 다 하는 거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야. 처음에 내가 z를 없앴어. 그럼 x, y 관련된 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z를 없애서 얘가 z가 없애기가 아주 어렵다 하더라도 무조건 z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z를 없애서 x하고 y에 관련된 식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에다가 얘하고 얘를 연립할게요. 이렇게. 얘에다가 두 배를 해서 밑에 쓸게. 그럼 6x 빼기 6y 플러스 2z 이꼴 28, 16.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면 빼기 3x 플러스 7y 맞죠? 지워지고 빼면 빼기 17 맞아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 둘을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3개짜리 연립은 귀찮아. 한 번 연립하고 또 연립하고 나온 거 또 연립하고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다시 얘를 더해주면 8x 8. 지워지고 더해주면 8 그래서 x는 1이 나오지. x가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나 여기 아무 데나 넣어서 1 Y는 마이너스 y는 몇 나오니? 마이너스 빼기 1 나와? 2요. 빼기 2? 네. 그래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를 여기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2 빼기 2 넣으면은 빼기 4 빼기 3z 이꼴 1 빠르다. 빨라 근데 응. 이거 그냥 3개 다 더해가지고 그럼 XY 이거 3개를 다 더해서 다 없어지고 X는 1 바로 나오고 여기서는 그렇지. 여기서는 운 좋게 이 숫자가 동시에 이걸 3개를 더했을 때 얘도 없어지고 얘도 동시에 없어져가지고 운 좋게 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지. 이게 숫자가 그렇지. 이 문제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어떤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요. 그런 거는 여기서는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맞는 건 아니야. 이렇게 3개를 다 더했어. 근데 얘도 지워지고 하니까 여기 x가 바로 나오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개수가 2 빼기 3 여기가 2야. 그러면 얘는 지워지지만 얘는 안 지워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는 이 개수들이 다 그렇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특수하게 운 좋게 이렇게 딱딱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풀이하고 좀 틀리게.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는 여기서 빼서 구하고 여기서 똑같이 z를 빼서 구하고 다시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풀이는.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넘기면 3돼서 z는 빼기 1 나오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학교 거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더 간 거예요. 약간 더. 요런 거. 이해 갔어요? 대입법으로 좀 풀 수 있잖아요. 어떤 거? 그 Z하고 응. Z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 그 대입법 그 하듯이 요거? 네. Z는 넘겨서 네. 여기다 넣어서 그러면 물론 뭐 당연히 되겠죠. 그럼 요식이 나오겠지. 그쵸? 얘가 연립할 때 Z는 이거 넘겨서 여기다 대입하면 요거하고 요걸 연립한 거니까 요식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 그렇다 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초반에.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경우를 조금 그냥 안 가르쳐주고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한 번 정도 본 거예요. 그냥 걔네 모치를 적어놨으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풀면 좋고 이렇게 이제 3개짜리 같은 경우는 교과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좀 애매해. 빠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정도 봐두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이거 3개짜리 이제 니네가 막 내가 이걸 가지고 막 연습시키지는 않을 거야. 잘 나오지도 않고 거의 이제 풀다 보면 안 나와. 근데 이제 간혹 나왔을 때 이렇게 한 번 정도 들어놓으면 이 3개짜리 하려면 뭐 하나의 미지수 지우고 다시 또 똑같은 거에서 또 똑같은 미지수를 지우면 당연히 XY 2개씩이 나오니까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번 정도 들어놓으면 나왔을 때 이제 뭐 내가 다시 그냥 문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이거?